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다차원 포인터 변수의 선언과 사용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차원 포인터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 여태까지 배웠던 이렇게 별표가 한 개 붙은, 어떤 자료형에 별표가 붙어서 변수를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널이죠? 이걸 1차원 포인터라고 합니다. 1차원 포인터. 자, 그럼 이거는요, int 별표 p2는 널 2차원 포인터. 자, 그러면 이거는요. int 별표 p3는 널. 이거는 3차원 포인터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때 포인터라고 하면 기억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화살표, 두 번째는 포인터도 변수다. 맞죠? 세 번째는 이 변수가 저장하는 것은 주소다. 자, 요것만 알게 되면 게임이 끝났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요. 이 P1 이것도 포인터입니다. P2도 포인터고 P3도 포인터예요. 자, 그래서 P1, P2, P3는 모조리 뭐냐면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별이 하나 붙은 걸 1차원이라고 하고요. 별이 두 개 붙은 걸 2차원 포인터, 세 개 붙은 걸 3차원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다차원 포인터 변수란 무엇이냐? 2차원 이상의 포인터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원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자료형에다가 별을 붙여서 P1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다. 자, 그럼 얘는요. 별이 두 개 붙었죠? 그리고 P2를 뭐라고 부르냐면 2차원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별이 세 개 붙었죠? 3차원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러면 1차원 포인터 변수는 뭐를 하는 역할이었냐면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역할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num equal 10 이렇게 만들어갖고 num 안에다가 10을 이렇게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P1에는 null 이렇게 해놔서 처음에 P1은 null이 들어가 있다가 P1에는 $num 해가지고 $num 일반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차원 포인터 변수였어요. 맞죠? 그래서 P1은 $num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방을 한 번 접근하면 별표 P1 자리가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num 메모리 공간이랑 똑같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이 P1으로 방을 몇 번 접근했죠? P1으로 P1 안에는 $num이 있으니까 방을 한 번 접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차원 포인터 변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2차원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자, 이전에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면서요? 그죠? 자, 근데 2차원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num하고 P1, P2가 있죠? 그래서 num, P1, P2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num에는 10 넣었죠. 이렇게 10. 그 다음에 P1, P2에는 각각 널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요 지금 1번 코드하고 2번 코드 때문에 각각 여기 지금 이렇게 값이 들어왔죠? 자, 1번 코드 봅시다. P1에는 $num이 들어왔으니까 P1에는 $num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P2는 $P1 P2는요 $P1 P1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1차원 바로 요 지점이 뭡니까?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P1을 저장하는 게 바로 P2다. 자, 그럼 P2를 이용해서 P2는 뭐가 저장했죠? $P1을 가지고 있죠? 방을 몇 번 접근해야 10을 접근할 수 있습니까? 방 한 번, 방 두 번. 맞죠? 그래서 별표 P2는 이걸 printf로 %d로 찍으면 10이 찍힙니다. 결국엔 얘하고요. 별표 P1하고 그리고 num은 같은 표현이죠. 같은 10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저번에도 이전 얘기했죠. 어떤 메모리 공간 여기가 우리 방이라고 하면 우리 방이라고 얘기하면 요 공간을 내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쵸? 뭐 나의 방 뭐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끼면요. 이게 굉장히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2차원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역할이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싹 지워버릴게요. 헷갈릴까봐. 자,
형광펜을 보시면, 자, 지금 요점을 뭐냐면 P2라고 하는 것은 2차원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P2는 요 P2에다가 %P1을 가리키게 한다. %P1은 뭐죠?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죠. P1은. 그죠? 그래서 2차원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포인터 변수는 뭐를 저장하는 역할입니까?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역할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펜으로 바꿔서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num equal 10. 자, P1. 자, 벽돌 쌓는 것처럼 하니까 P1이 이렇게 올라가죠? P2, 그 다음에 P2 여기 올라가 있고, P3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맞죠? P1하고 P3는 각각 널이 들어가 있는데, 1번 코드, 2번 코드, 3번 코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P2, %P1, %num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P1 안에는, 여기 메모리 공간에는 뭘 넣으래요? %num. 자, %num 넣고 있죠? 그 다음에 P2 안에는, 요 P2 2차원 포인터에는 뭘 넣으라는 거예요?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 1차원. 얘는 1차원. 얘는 2차원. 얘는 3차원 포인터 변수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P2 안에는 이렇게 %P1을 저장하고 있고, P3는요? P3는 %P2를 저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P3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뭡니까? %P2죠? 이 P3로 방을 몇 번 들어가야 10을 참조할 수 있습니까? 방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참조하면 10을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별표 P3는요, printf로 %D로 찍으면 10이 찍힙니다. 자, 이게 3차원 포인터 변수예요. 어때요? 약간 리스트가 연결되고 있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1차원 포인터, 2차원 포인터, 3차원 포인터가 있다. 자, 그러면 int는 4바이트죠? int 별표는 몇 바이트일까요? 이거 4바이트입니다. 포인터 변수는요. int 별표는요. 이것도 4바이트예요. int 별표도 4바이트. P1도 4바이트, P2도 4바이트, P3도 4바이트. 자, 그럼 이런 건요. 캐릭터 포인터 P1. 이것도 4바이트입니다. 캐릭터 1바이트 아니에요? 아니요.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포인터 변수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포인터 변수는 모든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다. 32비트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바이트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4바이트예요. 더블 별표 P1. 이것도 더블형 포인터 변수니까 P1도 8바이트가 아니고 4바이트입니다. 모든 포인터 변수는요 4바이트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한 게 어디냐면요 342페이지에 다차원 포인터 변수란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그래서 그 코드를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럼 3-7.c 시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1에다가 A를 넣었어요. 저기 작은 따옴표를 붙였죠? 이게 문자 하나 A를 넣은 겁니다. C1 CP 만들었죠? 거기는 널 다 넣어놨어요. 널 원래는. 자, 그래서 1번 코드가 도니까 CP는 %C1. 자, CP는 1차원입니다. 맞죠? 1차원 포인터 변수. CP는 2차원 포인터 변수. C1은 그냥 일반 변수예요. 맞죠? CP는 %C1. CP에다가 %C1을 넣으니까 결국엔 1차원 포인터 변수에 일반 변수의 주소를 넣고 있죠. 그 다음에 CPP는 %CP. CPP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CP를 넣었으니까 2차원 포인터 변수에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넣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CPP는 메모리 공간이 여기죠. 여기 메모리 공간을 기준해서 방을 몇 번 들어가야 A를 참조할 수 있을까요? 별표. 방 2번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C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다시 지워서. 자, 보세요. 이제 요거 1번 코드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C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C로 찍으래요. C1은 요게 메모리 공간이죠. 그래서 얘는 A 찍힙니다. 맞죠? 자, CP는요. CP는 여기가 메모리 공간이 CP예요. 그죠? 얘는 뭘 찍을까요? 요 값. C1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찍어요. %C1하고 같은 값을 출력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CPP는요.
CPP는 여기 메모리 공간이 m%cp니까 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럼 얘는 m%cp를 출력할 거예요. 그쵸? 그럼 m%cp는 어디냐? 얘 출력한다. m%cpp는 얘 출력한다. 여기 나오는 상수값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F로 찍으면요, 나오는 상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수에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 여기에 위치를 찍어내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m%c1은 어디를 찍느냐? 요걸 찍는다. 그쵸? 그걸 16진수로 찍었죠. 그럼 C1을 %C로 찍으면 얘가 찍고, 별표 CP를 한번 봅시다. 자, 별표 CP에서 일단 CP부터 한번 봅시다. CP가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뭐예요? m%C1이죠? m%C1 맞죠? 그죠? 그럼 앞에 별을 붙이니까 뭡니까? 별표 m%C1이 되겠죠? 일단 CP부터 보면, 그죠? 그럼 별표 C1, m%C1, m%C1에서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뭡니까? A가 찍히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도 A 찍히고 얘도 A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CPP를 봅시다. 별표 CPP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CPP부터 봅시다. CPP. CPP는 얼마입니까? m%CP. m%CP 맞죠? 그 다음에 별 하나를 더 붙입시다. m%CP를 이렇게 가니까 방을 하나 만났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별표 CPP는 별표의 m%CP가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m%CP의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m%C1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m%C1. 자, 그럼 얘는요, 별표 CPP는 뭡니까? 별표 하나 붙이고 m%C1이 되죠? 얘 자체가 뭡니까? m%C1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m%C1에 별을 붙여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CPP가 메모리 공간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가리키고 방을 한번 들어가고 또 가리키고 방을 한번 들어가고 방을 몇 번 들어가야 A를 가리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3-7.C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코딩을 해보시고, 그 예제들도 그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에. 그 교재 예제를 분석한 방법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분석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8.C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3-8.C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넘원 IPP죠? 자, 넘원. 그래서 여기가 메모리 공간이에요. 넘원 메모리 공간. 그쵸?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IP. 맞죠? 그리고 IPP.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원 안에다가 지금 10이 들어가 있고, IP에는 널,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널입니다. 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요 체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코드를 도니까, 자, 지금 먼저 어떻게 되냐면, 자, 지우개를 하나 지워볼게요. IP = m% 넘원이니까,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자, 봅시다. 사인펜. 자, 얘의 주소는 m% 넘1이니까, 요게 m% 넘1을 넣어라 해서, 이렇게 갑자기 연결이 된 거죠. 그죠?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코드. IPP에는 m% IP. IPP는 2차원 포인터 변수죠. 2차원. 2차원이니까 얘는 뭘 저장할 수 있습니까?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는 얘죠. m% IP입니다. 맞죠? 얘를 저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IPP에는 m% IP를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사인펜으로 돌아와서 m% IP가 돼서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됐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넘어는 얼마입니까? 넘어 10 찍히죠. 10 찍히죠. IP를 찍으면요, IP는 여기 메모리 공간이죠. m% 넘어 찍히겠죠. IPP는 뭐가 찍힐까요? m% IP를 찍는 거예요. IP.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m% 넘어를 찍으면 어디를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를 찍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프린트F로 찍으면 숫자 상수들이 나올 텐데, 그 상수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상수값을. 자, m% IP는 뭐냐면
요겁니다. 맞죠? 그러면 %IPP는 %IPP는 얘죠? %IPP. 맞죠, 여러분들? IPP의 주소니까. 자, 그러면 별표 %넘은 %넘원에서 방으로 들어가라 10이 찍히죠. 예, 10. 맞죠? 자, 별표 %넘어는 이해하셨고, 자, 그러면 별표 %IP는 뭡니까? 일단 %IP를 봅시다. %IP를 보니까 얘죠. 그쵸, 여러분들? 거기에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뭐예요, 얘는? 즉 %num1을 찍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는요, %IPP에서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IP가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넘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싹 지워버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지워봅시다. 지우개로. 위에 거로 헷갈리니까요.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자, 넘어는 어디입니까? 넘어는 10이죠. 넘어는 매물 공간이니까요. 그럼 별표 IP는요? 별표 IP 봅시다. IP 별표 IP래요. 별표 IP. IP가 갖고 있는 값은 뭡니까? %넘원. %넘원에 갔어요. 그러면 IP가 뭡니까? %num1이란 얘기죠. 거기에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도 10이 찍혀요. 별표 IP는 얼마일까요? 얘도 10이 찍히겠죠?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넘원 IP의 값은 얼마고, 자, 별표 IPP의 값은 얼마냐 이거죠. IPP의 값은 %IP입니다. 그죠? %IP. 자, IPP의 값은 %IP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별표 IPP는 얼마입니까? 별표의 %IP가 되죠. %IP가 갖고 있는 값에 방으로 들어가라. %IP가 갖고 있는 값에 방으로 들어가라니까 결국엔 얘는 뭡니까? %num1이죠. 자, 얘하고 얘는 같은 다 %num1을 출력하는 주소값이에요. 자, 되게 다양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가 어렵다고들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그림으로 풀어가니까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포인터 변수는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C 언어 본색에서 많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C 언어 본색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3-8.C를 방금 얘기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값들 있죠? 이 상수값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위가 0번지고 밑에가 쭉쭉쭉쭉 숫자가 커지는 번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잘 분석해 주시고요. 자, 3-9.C를 봅시다. 자, 요거는요. 자, 여러분들 제가 코드를 좀 뗐어요. 메인 함수 없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걸 그림만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림 그려지죠? 다음 페이지에 24페이지처럼. 자, 뭐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num1 그 다음에 IP1 그 다음에 IP2 그 다음에 IP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num1 안에 10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null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null 그죠? 그러고 나서 1번 코드 안에는 IP 안에는 %num1 그죠? IP2에는 %IP IP3에는 %IP2 자, 지금 여러분들 뒤에 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당장 노트를 하나 펴셔가지고 요 지금 요런 코드들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size of int. 자, 모든 포인터 변수를 몇 바이트라 했죠? 4바이트라 했죠? 그래서 얘는요, 모두 4가 출력될 겁니다. 자, 그건 빼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거 있죠? 요 printf. 요 printf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저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d로 찍었고 여기는 왜 %x로 찍었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3-9.c의 실습과 분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당장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3-10.c. 자, 지금 요 코드를 하나 딱 보시면요. 아까 전에 3-9.c를 분석을 하셨다면
3-10.c가 왜 이렇게 되는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별표 IP1을 가지고 20을 넣었어요. 그리고 별표 IP2를 가지고 30을 넣었고, 별표 IP3를 가지고 40을 넣었어요. 자, 그럼요. 지금 요 코드를요, 한 방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이렇게 그릴게요. 박스를 4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num1, 여기는 IP1, 여기는 IP2, 여기는 IP3가 되고요. 각각의 색깔을 좀 바꿔서요. 여기의 주소는 %num1, 여기의 주소는 %IP1, 여기의 주소는 %IP2, 여기 주소는 %IP3 이렇게 다 그려놓으세요. 앞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IP1에는 %num1, IP1에는 %num1을 넣었대요. 자, 그럼 이렇게 그냥 화살표 가리키면 됩니다. 그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IP2에는 %IP1, IP2에는 %IP1. 자, 이게 넣었으니까 이제 화살표 가리키면 돼요. 그죠? IP3에는 %IP2, IP3에는 %IP2 화살표 가리키면 됩니다. 어때요? 3차원 포인터 변수에는 2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2차원 포인터 변수에는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1차원 포인터 변수인데 그냥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num1에는 이렇게 10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찍어보면 num1에는 이거 10 나오죠. 그죠? 별표 IP1은 얼마일까요? 별표 IP1. IP1은 얼마래? IP1은 %num1입니다. 그죠? 거기에 방을 들어가라 하니까 얘도 10입니다. 맞죠? 자, 이거 다 10 나와요. 10. 여기 메모리를 가리키는 공간이에요. 그죠? IP1을 기준했을 때 방을 한 번 들어가면 10을 볼 수 있고, IP2를 기준했을 때 방을 2번 들어가면 되죠. 한 번, 2번. 그럼 10을 볼 수 있죠. IP3, 3차원 포인터를 기준했을 때 방을 한 번, 2번, 3번 들어가면 메모리를 건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num1은 별표 IP1, 별표 IP2, 별표 IP3는 다 여기 공간을 가리키는 공간이다. 즉 num1 = 별표 IP1, 별표 IP2 맞죠? 그 다음에 별표 IP3 같은 표현이라고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그럼 다 같은 표현을 찍는데 요게 보면 값을 넣고 있죠. 별표 IP1에 20, 별표 IP1. 이 IP1을 기준으로 해서 방을 들어가 갖고 요 값을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20으로. 그럼 20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다 찍으면 여기 다 20 나올 겁니다. 20. 이렇게 20 나오죠. 그럼 이번에 별표 IP2. IP2를 기준으로 했을 때 IP2는 얘니까요. 방을 한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걸 30으로 바꾸니까 얘는 20이 아니고 이제부터 30이 되는 거죠. 같은 메모리 공간을 다 찍는 거죠. 다 30이 찍힙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별표 IP3를 40으로 찍으면 여기 다 40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방법을요, 어떻게 분석하는가? 분석하는 방법을 IP를 기준했을 때 방을 한 번 들어가는 거, IP2를 기준했을 때 방을 2번 들어가는 거, IP3를 기준했을 때 방을 3번 들어가는 거, 그죠? 이렇게 방법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349페이지에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IP3의 별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IP3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뭐죠? IP3 %IP2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별표의 %IP2 이거랑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 포인터 변수를 분석을 하시면 재밌는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당장 지금 복습을 하시고 저는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챕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